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4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는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란 내용입니다.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는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그리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원스톱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위반한 피해 지원, 그리고 긴급 거처 제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에는 전세 사기 단속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이 있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날려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급증하고 있죠.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가요, 무려 2019년 107건, 2020년 97건, 좀 줄긴 했는데 갑자기 2021년은 187건,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에 정부는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그 후속 조치로 근본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간 임차인은요,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금융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진짜 아는 게 힘이죠.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 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 체계가 미흡했고요.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이외에 별도 처벌 근거가 미약해서요.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요.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서민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번에 나온 정책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보면은 전세 사기는요, 계약 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장 스스로 이상 매물을 찾아내는 기능이 부족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요,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이 구축됐다고 합니다. 임차인이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해서, 이게 이슈죠. 세금 체납 여부가요.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요, 전세 사기 위험은 높아지겠죠.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 명당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전세 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요,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나름요. 그리고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그리고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죠.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어서요.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같은 기초정보들도요.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도 있는데요. 현재 전셋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이게 보면은 엄청난 걸림돌이죠.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없죠, 거의.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는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그리고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이제 반영이 되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이제 의무적입니다. 설명하도록 하고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합니다에 대해서 보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한다고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요,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있다고 하고요.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가요,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허그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허그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이죠. 해당 어플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그리고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간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는요,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을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해서요,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축 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요. 그간 신축 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는요, 허그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요즘에 말이 많죠.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요, 믿을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요,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시가 적용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현실화율 71.5%인데 고려해서 개선이 150%에서 140% 이렇게 하고, 의뢰인과 평가사가 한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 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고전세 가율 지역 관리인데요.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죠. 그리고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명동 단위로 확대해서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한다고 하고요. 지자체와 중개사를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 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요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보면 서울이 5천만원, 가밀 억제권역이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에는 2천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은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안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올해 4분기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을 한다고 하네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요.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요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항력은 현행법상 주택 인도 이사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이게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나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날에 있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매도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물론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악의적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정일자 부여에서 첫째 6월 1일 계약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임차인 이사 플러스 전입신고가 13시 그래서 대항력 요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2길 7월 2일 날 0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네 번째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16시에 4시죠. 오후 4시 등기 당일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보다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이제 계약서 이제 특약을 적는 거죠. 특약을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좋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집주인이요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요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고요.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일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죠. 앞으로 은행이요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해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면요.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인이고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신속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달 내에요.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에 허그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리 긴급자금 대출, 전세 사기로 인한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죠. 피해자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간절한데요. 이를 고려해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 6천, 금리는 연 1%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인데요. 전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그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18%고요. 이에 전세 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죠. 근데 피해자는 자금 확보와 적정 거주지 물색 등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되겠죠. 그래서 주거 불안에 노출되는데요. 이에 허그죠. 허그가 강제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의 긴급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단속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전세 사기 범죄가 점차 조직화, 진흥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수사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인 공조 체계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요, 지난 7월부터 긴밀하게 공조하고요,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네요.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간평사로 부르죠.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형법상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요.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한다고 하고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또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요,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정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서요,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진의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토대로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이제 여네요. 그리고 국토부와 경찰청 간 업무 양해 MOU죠. MOU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책이 이제 당길 것 같습니다.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제는요,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하길, 정부는 전세 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는 원칙하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 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전세 사기 범죄로 가정이,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전 재산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진짜 심각해지죠. 그래서 전세 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고요. 꼭 국토교통부에 주기적으로 접속해 보시는 습관을 가져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 발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얻어간다는 메리트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믿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